알고리즘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무언가를 보는 거다. 평소에 몰랐던 걸 보게 돼요. 또 라면 하면 기내잖아요. 또 아, 그쵸? 라면 하면 비행기죠. 근데 한강라면 좋아하시죠? 한강라면 맛있는 이유 아세요? 더 적은 물에 덜 익혀서 나옵니다. 왜냐면 걸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라면 영화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는 이 영화 아닌가? 봄날은 간다. 라면 먹고 갈래. 그때 그 사랑은 내게 무엇이었을까? 와, 궁금해요. 보시라고요. 두 분 다 좀 든든하게 드셨어요? 녹화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은 먹는 게 남는 거다? 남는 거죠. 제가 든든하게 드셨냐고 여쭤본 이유가 오늘 먹는 얘기 계속 해야 돼서 좋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막 마지막까지 쑤셔 넣고 왔거든요. 이 얘기 하는 내내 배 안 고프라고. 오늘 주제 미식, 그 중에서도 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와, 이 얘기. 네. 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지난 편의 주제였던 꿈과 마찬가지로 면도 무궁무진하거든요. 맞아요. 면의 종류도 너무 많고 면과 얽힌 우리의 사연도 너무 많고 역사도 깊고요. 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오늘도 동준 형님의 이 다양한 이야기를 기대됩니다. 한 주 만에 동진 형님 됐구나. 네. 굉장히 축하드려요. 잘 어울리세요. 그 말씀 자체가. 평론가님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시는데 네. 저는 약간 좀 친근한 표시로. 아까 나란히 서서 음식들 석션했거든요. 맞아요. 펑션.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미식인데요. 미식은 네. 정말 이 라이프 플러스라는 제목처럼 우리 삶에 엄청난 기쁨을 주고 플러스를 주는 요소죠. 전 면 러버예요. 아하. 두 분은 어떠세요? 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뭐 사실 음식을 막 제가 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면 면 좋아하죠. 궤도님은요? 저 면 너무 좋아. 잠깐만요. 면을 정의할 건가요?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그때부터 면인가?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근데 면을 정의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행이다. 오히려 선을 정해야 됩니다. 선. 선? 점선 면할 때 왜냐면 이제 면은 선의 형태다. 2회차에 처음으로 방송하기 싫어졌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 거 하면 정이 워낙 칼같이 내리시니까 떡볶이는 면이에요, 아니에요? 떡볶이. 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떡은 이제 재료고 저- 면은 형태 아니에요? 면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왜요? 한 바퀴 감을 수 없어서. 노력하면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떡볶이 그 가래떡을 한 바퀴 감을 수 있어요?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떡의 재료는 이제 밀떡, 쌀떡이라고 이제 재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네. 떡은 어떤 뭉쳐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떡은 뭉친 형태. 그럼 면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면발이 있는 거잖아요. 오븐 형태? 근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만약에 면이라면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게 라볶이나 라면 볶기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볶이나 라면 볶기가 있기 때문에 떡볶이를 면으로 정하기 좀 어렵다. 속어법으로 정리하시는군요. 네. 궤도님이 옆에 있는데 내가 계속 궤도를 못 찾아. 이런 식이면 뭐 엉덩이가 두 개냐 한 개냐부터 갑니다. 엉덩이 두 개냐 한 개냐. 그거 뭐예요? 언제 빨대 얘기하고 구명 0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엉덩이가 어떻게 한 개일 수 있어요? 엉덩이 한 개설 두 개설 이거 모르세요? 한 개인데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엉덩이냐 한 개냐 두 개냐는 사실 굉장히 또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엉덩이 탐정 얼굴이 하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죠. 만약 엉덩이 근데 이것도 두 개라는 측면도 일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코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죠. 네. 왜냐면 왼쪽 코와 오른쪽 코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눈 몇 개입니까? 두 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 엉덩이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오른쪽 엉덩이 대. 이때 반항하는 심리로 왼쪽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논리로는 두 개예요 엉덩이가. 그냥 오늘 주제 바꾸면 안 될까요? 엉덩이로. 근데 위상수학적으로는 한 개가 맞습니다. 어쨌든 면에 대해서 오프닝부터 여기 할 얘기가 많다. 그러네요. 그럼 두 분 혹시 제일 좋아하는 면 그리고 안 좋아하는 면 있으세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면은 우동입니다. 우동. 우동.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우동. 우동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광고 하나 들어오나요? 네. 왜 잘 어울리지? 네, 뭔가 우동과. 약간 굵은 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굵은 걸 좋아합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이 되게 크고 아, 그게 우동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안 좋아하는 면은 저는 평양냉면.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네. 저는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네. 물에 면을 타놨나? 뭐지 이건? 네. 이거 뭔가 요리가 끝나지 않은 요리 같은데. 몇 번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 먹어봤습니다.
한 번이요? 평양냉면은 3-4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함흥냉면은 한 번 먹어도 맛있거든요. 저 평양냉면 못 먹어요. 없어서. 이동진 평론가님의 새로운 면. 야 재밌네요. 농담이고요. 사실 평양냉면 맛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평양냉면 한 50번쯤 먹어봤거든요. 여러 번 평양냉면을 갔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매니아들이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하고 제가 평양냉면 먹은 적 있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평양냉면 집 중에 한 군데에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네. 그 비싼 또 맛있는 그 평양냉면을. 근데 아니야, 다른 데였어요. 근데 더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먹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왜 너무 고매한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있으면 나는 몰라도 그냥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안개를 좀 그려볼까요? 마인드맵 그리는 시간. 네. 두 번째니까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여기서의 면은 정확히 누들입니다. 철저히 식재료로 하겠습니다. 면. 면. 뭐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면 다 쓰겠어. 짜장면, 냉면, 라면, 저- 우동, 짬뽕. 저 지금 딱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우리 세 명의 뇌를 합쳐놓은 것 같다. 이것만 딱 봐도 나의 알고리즘이 확장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오. 어쩌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 다 첫 번째 층위로 등장한 게 라면하고 짜장면일까요? 맞아요. 오래 먹어왔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익숙하게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짜장면 뭐 이런 거에 얽힌 에피소드는 아마 다 말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짜장면, 라면을 좋아하냐면 그거를 둘이 합쳐가지고 음. 짜파구리 같은 것도 모디 슈머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아까 적으셨죠? 적었어요. 모디 네. 슈머. 맞아요. 참 한국인들이 또 창의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주는 대로 안 먹고 맞아요. 독특하게 하여튼 개발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섞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식문화를 그렇네.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굉장히 왕성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범주 중에 하나가 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짜파구리가 있잖아요. 오파구리도 있는 거 아세요? 오징어 짬뽕이랑 짜파게티 그쵸, 합치는 그쵸. 거거든요. 오. 오파구리 있죠. 그 다음에 칼제비 있잖아요. 그쵸. 칼국수랑 수제비 섞죠. 그 다음에 저희 통영 쪽에 가다 보면 그 지방 음식 중에서 우짜라고 있어요. 짜장면을 우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름이 우짜집이 있거든요. 면만 섞나요? 술도 섞잖아요. 맞아. 폭탄주, 소맥 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빔밥 있잖아요. 왜 섞게 됐을까요? 나도 궁금해. 왜 섞게 섞지? 그러니까 개개의 합보다는 이것을 합친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네네네. 뭐든지 섞이는 조화를 좀 중시하고 네. 상호작용을 좀 중시하고. 짜파구리도 그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짜파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감독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봉준호 감독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해야겠네요라고 농담하셨어요. 그분이. 그게 뭔가 하면 영화 속에서 이 짜파구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짜파구리는 기본적으로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섞은 데다가 채끝살을 넣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는. 네. 그 영화는 세 가족 이야기거든요. 세 가족인데 두 가족은 하층 가족이고요. 한 가족은 최고의 상층 가족이에요. 근데 두 가족이 원래 따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두 가족이 섞이는 바람에 두 하층 가족끼리 전투가 일어나죠. 이정은 씨의 가족과 송강호 씨의 가족이죠. 근데 그 위에 채끝살이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갈등과 비극 같은 것은 사실은 채끝살하고 짜파게티하고 너구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평을 쓸 때 쓴 적이 와 있는데. 너무 오늘 방송 이걸로 끝. 완벽한 해석이네요. 이걸로 한 편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완벽한 해석 같은 건 없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면 좋을 텐데 어찌됐건 짜파구리라는 음식이 사실은 기생충의 어떤 핵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혹시 뭐 짜장면이나 라면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 있으세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 맛있게 끓이는 법에 대해. 네. 브랜드별로 이제 가장 맛있는 라면, 가장 맛있는 짜장면 뭘까, 막 이런 거. 실험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죠. 초기 조건을 바꿔가면서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 컨트롤 해가지고 또 수정하고. 뭐 이것도 과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면을 먼저 넣어야 돼요? 수육을 먼저 넣어야 돼요? 이것도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뭐 논쟁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과학계에서. 끓기 전에 물에 면을 넣는 게 맞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네. 또 이제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맞냐 아니냐 이것도 많았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스프를? 면을 넣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어야 맛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스프를 물에다 넣게 되면 이제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끓는 좀 오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히려 더 높은 온도에 끓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더 높은 온도에 끓으니까 면이 좀 더 잘
있겠죠. 푹 있겠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더 푹 익히고 싶으면은 이제 스프를 좀 미리 넣고 끓는 점 오름일 때 면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그 끓는 점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렇겠죠. 생각보다는 나중에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넣어야지 좀 더 이제 풍미가 강하다라고 하시는 게 뒤에 넣어서 풍미가 강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맡아요. 스프를 넣게 되면. 적응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끓이는 과정에서 우리 후각이 굉장히 피로도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먹을 때 풍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맛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내가 맞는 끓이면은 동안 안 맡았으니까. 네, 내가 끓이면은 실제로 우리가 맛을 느끼는 비율이 후각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계속 느끼다가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은데 누가 끓여주잖아요. 그러면 딱 식탁에 앉아서 그 라면 냄새를 처음 맡으면은 입에 넣었을 때 그 맛이 굉장히 뛰어나죠. 난 남의 거 뺏어 먹어서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뺏어 먹는 또 쾌감도 있겠죠. 네. 제 생에 가장 맛있게 먹은 라면 중에 하나가 등산 가서 먹은 거거든요. 고지대에서. 네, 고지대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맞아요. 물이 빨리 끓잖아요.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라면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라면이 설있겠죠, 사실은. 그럼 약간 꼬들면 좋아하시면은 노동 후에 맛보는 라면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동 네. 후에. 네. 네. 심리적인 뭘 먹어도 보상이 맛있으니까. 더 크니까. 근데 한강라면 좋아하시죠? 네. 한강라면 맛있는 이유 아세요? 한강 바람 때문에. 아니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실제로 그 한강라면 같은 경우는 더 적은 물에 더 덜 익혀서 나옵니다. 왜냐면 걸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걸어가는 시간 동안에 레스팅이 돼서 불지 않게. 예를 들어 그 그대로 양에 그대로 끓이면은 들고 내가 있는 돗자리까지 가는 사이에 푹 익고 이제 퍼지고 싱거워지죠. 그래서 물의 양을 줄이고 빨리 끓이고 짧게 끓이고 이 방식을 집에 쓰시면 굉장히 맛있게 한강라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육개장 사발면 너무 좋아요. 맛있죠. 그게 저는 한국인의 소울. 1위 아니에요? 그 컵라면에서 부동의 1위 아니에요? 그 육개장 사발면이. 컵라면 중에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큰 사이즈는 완전히 아니고요. 딱 그 작은 사이즈. 그래서 실제로 그 라면에 그 일본 라면 보면은 네네네. 그 소용돌이 모양 약간 어묵 같은 거. 핑크색. 사발면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나루토 마키. 네. 나루토 아시죠? 네. 나루토라는 또 대작입니다. 대작 또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나루토라는 닌자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상처가 많은 친구입니다. 상처가 많은 이 주인공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라면을 먹습니다. 네, 좀 약간 그 은사 같은 분하고 그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좀 라면이 땡기기도 하고. 네. 전 지금 이해가 갔어요. 저희 초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네. 남자애가 나루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걔가 꼭 그 나루토 볼과 나루토 젓가락으로 뭘 먹어요. 그게 그래서 나왔구나. 걔가 맨날 라면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나루토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일본에 나루토 해협이 있는데 거기 소용돌이가 많아서 물. 네, 그 소용돌이 모양을 나루토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에 이제 이 나루토 마키가 들어가면서 약간 일본 라면의 어떤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 요인처럼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구나. 아예 일본 라면에 관한 너무 훌륭한 영화가 있어요. 재밌고. 네. 단뽀뽀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뽀뽀라는 걸 단뽀뽀? 일본 말로 민들레라는 뜻인데요. 극 중에 주인공 이름이 단뽀뽀예요. 단뽀뽀라는. 귀엽네요. 약간 밤양갱 느낌이네요. 할리단 단뽀뽀. 단뽀뽀. 두 분이 하니까 귀엽네요. 죄송해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아니요. 근데 웃기만 하고. 이게 유명한 영화예요. 이타미 주조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최고의 라면을 만들려고 하는 단뽀뽀라는 여성이 이제 라면을 전수받는 이야기예요. 만드는 법을. 그래서 라면에 관해서 로드무비처럼 만든 건데 영화의 시작이 딱 들어가게 되면 라면에 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현자 같은 노인과 어떤 젊은 청년이 라면이 딱 나와요. 유명한 라면이. 그 청년이 물어봐요. 영화의 시작인데 라면을 먹을 때 선생님 면부터 먹어야 됩니까? 국물부터 먹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라면을 관찰해야 하네. 와인이야 와인. 진짜 같잖아요. 진짜 라면 영화 같지 않나요? 그래서 뒤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데 기회가 되시면 단뽀뽀 꼭 한번 권해드릴 만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라면 영화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는 이 영화 아닌가? 우아한 세계를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라면 그릇 집어넣으니까. 근데 저는 단연 봄날은 간다. 두 번째 걸로 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단연 봄날은 간다.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을래요?
네, 봄날은 간다 사실 진짜 걸작이거든요. 네, 네. 21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멜로 영화 중에 최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려요. 뭐? 보시면 이 오. 라면 그릇이잖아요. 네네네. 유지태 씨가 제 사무실에 작업실에 와서 방송 출연하신 적이 오. 있어요. 사인 받았고요. 보면 유지태 봄날은 간다라고 써 있고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라면으로 보여?라고 내가 적어달라고 했죠. 내가 라면으로 보여? 극 중에 라면 대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건 라면 먹고 갈래? 라면 이 대사지만 그 대사 못지않게 절실한 대사가 이거 화를 내면서 이영애 씨한테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음. 그 대사를 제가 적어달라고 했죠. 사인 받으려고 냄비 사신 거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 정도는 네, 뭐 물론이죠. 기본이죠. 이게 전도성이 와. 좋아가지고 라면이 성이 좋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끓이면 빨리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봄날은 간다에서 라면이 사실 보통은 뭐 커피 마시고 갈래요?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은수라는 여자는 라면 먹고 갈래요가 어울리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절묘하고 또 이 이영애 씨가 훌륭한 연기 많이 했는데 봄날은 간다에서 제가 볼 땐 최고 같거든요. 그 라면 끓일 때 보면 라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게 잘라진 부스러기 생라면을 이렇게 아삭하고 먹는 장면이 있어요. 뭐 그런 연기라든지 그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제가 볼 땐 프로페셔널인 사람과 아마추어인 사람의 사랑 얘기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라면에 한번 얹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니까 사랑하는 대신 탄수화물을 먹어. 이런 또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아주 과학적인 설명들 같은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일단 탄수화물 먹게 되면 이제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그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그런 역할도 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슐린이 동시에 트립토판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뇌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뇌로 가면 변질이 돼서 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토닌이 된다. 맞아요. 세로토닌 별명이 행복 호르몬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 과정을 생략해서 그냥 거칠게 무식하게 말을 해버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로가 생기는 것은 너무 과학적으로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혀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맛이라는 게 결국 네. 우리가 그 후각과 미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느냐. 실제로 그 눈을 가리고 먹잖아요. 네. 또 맛이 줄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되게 맛있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포장지 있잖아요. 그 포장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장지로 바꿔줘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걸 열 때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부터 또 청각을 자극해서 맛있다고 느껴요.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이제 튀김 같은 경우 네네. 눅눅한 튀김 맛 없잖아요. 네. 이게 뭐 눅눅한 거 자체도 뭐 식감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소리가 없어요. 눅눅한 거. 네. 그 눅눅한 튀김을 먹을 때 귀로다가 바삭바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면 맛있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청각이 작용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면치기 그냥 후루룩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맛과 함께 작용을 하니까 더 맛있게 느낀다. 왜냐면 복합적으로 또 감각을 이게- 자극하니까. 그 네. 면치기 할 때 면의 성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아 완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면이 찰지냐, 네, 면이 무겁냐. 쫙 따라와야 면치기가 되지. 땡기는데 뚝뚝 끊어지면 근데 메밀 함량이 높으면 안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그 평냉 네. 같은 게 메밀이다 보니까 잘 안 쳐집니다. 저는 그래서 함냉이 좋아. 아, 네. 면치기가 잘 돼서요? 그렇죠. 이제 약간 전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면치기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흥냉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갈리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면의 성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론 뭐 양념이나 국물의 맛도 있지만 면이 툭툭 끊어지느냐, 맞아요. 아니면 조금 쫄깃쫄깃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밀면 온면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뚝뚝 끊어지는데 차가워야 그나마 차가워야 얘네들이 형태를 유지하지 따뜻해 버리면 진짜 이제 다 뜯어져 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그 왜 쫄깃한 면이 있고 뚝뚝 끊어지는 면이 있는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일단은 그 함냉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일반적인 면들이 그렇죠. 그 옥수수 전분이나 뭐 감자 전분을 쓰니까
이제 글루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단백질 일종이죠. 글루텐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물의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이 안 끊어지잖아요. 촘촘하고 당겨도 잘 안 끊어지고 늘어났다가 줄었다 신축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물 구조다 보니까 이 글루텐이 그물 구조로서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어내죠. 네. 저도 원래 정말 네. 면, 빵, 떡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히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네.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다고 나와서 맞아요. 요즘에 글루텐 프리를 찾아 먹어요. 글루텐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글루텐 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네. 과학자들이 위대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글루텐을 섭취했을 때 여러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작용들. 네. 근데 그게 그런 걸 일으키는 인자가 한 800개가 넘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이거를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800개가 넘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글루텐 프리예요. 드시면 괜찮죠? 네.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모든 것이 그래요. 네. 저는 뭐 라면하고 짜장면에 관해서는 추억들 다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제 약간 아픈 추억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갑자기 말하기 싫죠, 나랑. 아니. 근데 그날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대학에 1학년 때 처음 입학을 했는데 단체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을 좀 덜 쓰기 위해서 먹고 가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다 돈을 냈거든요. 배를 덜 고프게 하자. 네, 그래서 먹어야 우리 밥값이라도 줄이자.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커피값 써야 되니까 해가지고 분식만 파는 공깡이라는 데를 갔어요. 공대 식당. 공깡에 갔는데 그 분식만 팔거든요. 라면 150원이었고요. 야. 우동 같은 가락국수 이런 게 250원이었어요. 짜장면도 250원. 저는 우동을 먹었고 빨리 식사를 마치고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 대학 불문과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서가지고 미팅을 하게 되는데 메뉴판을 보고 제가 기절초풍을 했잖아요. 커피가 1,500원이었어요. 와.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날 미팅이 심지어는 망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돌아오는데 친구들끼리 우리가 도대체 커피값을 얼마나 냈는데 어머. 소득도 없고 그런 참담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건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다. 아,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식습관 같은 게 있는데 그 많은 식습관들이 사실은 형성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그쵸,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떡볶이, 간장 떡볶이를 고추장 떡볶이가 대체한 것도 오래 안 됐고 잡채에 원래 당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잡채에 당면이 들어가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설렁탕 먹으면 꼭 거기에 소면 넣잖아요. 네. 그것도 1970년대 이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 설렁탕에 소면을 넣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6, 70년대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밀가루 소비 같은 거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미국 같은 나라가 밀가루 원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설렁탕을 팔 때 일정 부분 이 당시의 그 요구에 따르면 25%는 밀가루 국수를 팔아야 돼요. 혼분. 네, 왜냐하면 그것을 혼분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데 밀가루 국수 25% 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설렁탕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면을 먹은 건데 이제는 설렁탕에 소면이 없으면 뭐가 빠진 거 심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식습관들이 바뀌게 되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막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짜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유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음식 먹을 때 한국 중국 음식이 외국 중국 음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중국하고는 당연히 다르고 다르죠. 서구에 있는 중국 음식점들하고 맞아요. 달라요, 네. 많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90%가 산둥성 쪽 출신들로 화교들이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게 의화단의 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네. 의화단의 난이 산둥성 근처에서 가장 격심하게 일어나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20세기 초반이 되게 되면 이 지방에 이제 무슨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때문에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 정치적인 탄압과 이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인천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급하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정착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거의 90%는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해외 남자가 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밥해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겨냥해서 음식점이 생겨나요. 이게 최초로 생긴 중국 음식점들이고 그래서 그런 애환이 담겼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파는 식당만 유독 집자를 붙인다고 네.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집에서 가정집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음식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집이라고 칭하게 됐대요.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짝장면. 물론 이제 외국 중국의 짝장면하고 한국의 짜장면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해외 이주 노동자들, 난민들 그래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짜장면이 뭐 한국에 약간 무슨 소울푸드 같은 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라면에 관한 한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봄날은 간다라면 짜장면, 제 생각엔 이 영화 김치표리기. 짜파게티. 짜장면을 밤섬에서 표류한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거죠. 정재영 씨가 일단 연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영화에서 보면 심지어는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먹겠다고 이 남자가 막 밭 깔고 해가지고 빈 봉지 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 사실은 영화 속에서 그 짜장면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희망인 거죠. 근데 그걸 또 히키코모리인 여성이 한강변에서 보고 배달시켜 주잖아요. 정여원 씨. 네, 근데 그거 안 봤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짜장면에 관한 이렇게 절실한 영화가 가능할까? 짜파게티가 사실 네. 제가 즐겨 먹는데 그 고기가 들어있는 게 콩고기잖아요. 콩고기죠. 처음 알았어요. 그게 고기가 아니라 오. 콩고기예요. 예전에는 네. 실제 고기를 그렇게 동결 건조시키는 기술이 없어서 네. 콩고기로 넣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라면 중에 그렇겠네요. 하나여서 즐겨 먹죠. 저는 좀 생뚱맞은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면 얘기를 하면서 파스타 얘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와서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식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본 게 그 스탠리 투치라는 배우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인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네. 그 안나 윈투어 메릴 스트립의 가장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렇죠. 남자 있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 앤 해서웨이한테 충원도 해주고 멋있는 아저씨로 나오는 그 스탠리 투치라는 배우가 이탈리아계예요. 부모님이 다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Searching for Italy, Searching for Italy. 네. CNN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데 이태리 전역을 돌면서 이태리의 뭐 올리브유부터 토마토, 각종 해산물 그리고 파스타까지 그 스토리와 함께 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요리책도 썼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정말 요리에 진심인 사람이어서 스탠리 투치는 연기도 워낙 잘하지만 감독도 잘하고요. 스탠리 투치가 감독으로 한 영화 중에 너무 유명한 음식 영화가 있어요. 빅 나이트라는 영화. 네. 보진 않았는데. 네, 그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주 감동이 있는 그런 음식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전 사실 이거 뭐 CNN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약간 소개한 의미가 또 있어요. 네. 프로가 좋아서도 있지만 제가 이 프로를 처음 접한 게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무언가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항공사만의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맨날 넷, 뭐 OTT 이런 거 보는 거 그런 게 아닌 새롭게 큐레이팅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엄선된 맞아요. 프로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몰랐던 걸 보게 돼요. 또 콘텐츠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있는 것 중에 고르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보고 맛보기를 보고 너무 재밌으면 이제 집에 와서 찾아보고 좀 그러는 게 또 알고리즘의 어떤 우물 안에 갇히는 거를 방지해 주더라고요. 또 라면 하면 기내잖아요, 또. 그쵸? 네, 라면 하면 비행기죠.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 근데 냄새가 너무 강력해서 이거 사실 누가 먹기 시작을 하면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죠. 얘기하면 참 비행기 에피소드 많은데 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라이브러리를 또 쌓아봐야겠죠. 이번 주에 라플 위클리 픽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지 또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뭐 아까 봄날은 간다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한다면 그때 그 사랑은 내게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한 당신에게. 와, 궁금해요. 저희 연령대가 만약에 나루토를 처음 접한다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래곤볼 아시죠? 드래곤볼의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은 분들에게. 네, 약간 현대판 드래곤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년의 성장기를 다룹니다. 거기에 맛있는 라면이 계속 나오고.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Searching for Italia는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이탈리아 전역을 다 돌기 때문에 뭐 맛을 느껴보진 못해도 그 풍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그 지역색이 이탈리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북쪽 다르고 남쪽 다르고 시칠리아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지역의 또 다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오늘도 네. 면 한 100그릇은 먹은 것 같은 토크량이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두 번째니까 좀 더 사실 과학 이야기를 적재적소에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중에 과학 이야기 할 때 쓸만한 소재를 얻는 것이었다. 오. 네, 저는 두 분께 또 오늘 많은 소재를 얻었고 어. 요 이야기들 뭐 영화, 역사 관련된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 다시 또 다른 것에 과학 이야기할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첫 회 때는 그렇게까지 안 느꼈는데 2회까지 하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두 사람이 내 동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동입니다. 네,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네요. 아쉽네.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아쉬우시다면 라이프 플러스의 트라이브 앱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추천작 중에서 좋아하시거나 기대되시는 작품에 투표해주세요. 저희가 매주 또 소통하면서 라플팀이 여러분들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안괴리와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팀 라플과 매주 소통하면서 일상에 플러스를 더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들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면 한 그릇.